2023년 6월 4일입니다. 6월 오늘 일산은 쾌청합니다. 날씨도 괜찮고 뭐 새벽에는 좀 서늘했지만 이제 뭐 징검다리 휴일이라서 내일 쉬시는 분들은 뭐 연휴겠지만은 뭐 잘 쉬시기 바랍니다. 제천 경찰 수련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천 경찰 수련원.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경찰 쪽에 계셨던 분은 잘 아시지만 이태원 12구 참사 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찰청장 윤희근이 제천 경찰 수련원 근처 거기에 수련원에 있는 뭐 일종의 텐트 거기서 뭐 술 먹고 전화를 못 받았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늦게 보고받았다. 뭐 이런. 그죠? 나중에 혹시 이제 그 국회에서 물어봤죠. 술 먹었습니까? 근데 초기에는 뭐 그런 얘기 전혀 없다가 뭐 휴가 중에 경찰도 술 먹을 수 있다. 이 지랄을 했죠. 술 먹을 수 있죠. 경찰이. 뭐 술 뭐 못 먹습니까? 근데 4대 그 안보 보안 기관장입니다. 경찰청, 검찰청, 국정원장, 감사원장. 뭐 그거 말고도 경찰청장이랑 국군참모총장, 뭐 합참의장, 뭐 적이 이 어떤 형태로 도발했을 때 이 작전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명령권자가 몇 안 됩니다. 합참의장, 뭐 해당 그쪽에 있는 어떤 부대장은 군부대죠. 경찰청장은 교통대 또는 이런 무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무슨 뭐 이 텐트 뭐라고 불러야 되는 뭐 거기서 전화도 안 받고 술 처먹고 이렇게 그 전화를 안 받고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뭐 차장도 있겠고 경찰청 차장도 있겠고 직무대리 뭐 어쨌든 참 한심한 인간이죠. 어쨌든 거기가 이제 제천 경찰 수련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경찰청장이 혼자서 거기서 텐트 안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훌쩍훌쩍 술 먹고 전화 안 받고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경찰청장님 차관급인데 차관급도 보통 차관급이 아니라 권력이 막강한 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 꼬라지를. 근데 또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래 뭐 가서 뭐 지도 뭐 이 힘든 일 있겠지. 힘든 일 뭐 쓱 사라졌다가 거기서 뭐 소주 한잔 먹고 잤겠지. 뭐 거기 뭐 산 좀 타고 뭐 아니 믿어줄게. 그래 오케이. 그거를 그렇게 파보지도 않고 또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 언론 기자 완전 쓰레기들이죠. 우리나라의 그 언론 기자라는 것들이 그냥 경찰청장에 가서 제천 수련원에서 텐트에서 뭐 술 먹고 잤다 전화 안 받고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아이고 그냥 그런 말을 하는 놈이나 그냥 그거를 그냥 맞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나 다 똑같은 한 패거리죠. 쉽게 말하면 오케이 그건 뭐 그렇다고 쳐.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뭐 하루 15시간씩 장송곡이 들린다. 아니면 뭐 이 앞에 거기가 뭐냐면 이제 경찰들이 쉬러 가는 곳입니다. 뭐 진짜 수뇌부만이 아니라 일반 경찰들도 이제 쉬러 가는 곳이지만은 2014년도에 수련원이 여기다 건립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경찰 수련원은 전현직 경찰 공무원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 2019년도, 14년도에 다 첫 삽을 떠갖고 19년도에 개소했죠. 320,
억원을 들여갖고 지상 4층, 지하 1층, 10,000제곱미터, 거의 뭐 4,000평이 넘는 규모니까 객실도 넓고 교육 편의, 체육, 뭐 골프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윤희근이 거기 가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뭐 그냥 쉬었다고 하니까 쉽고 하루에 300명이나 방문할 것도 굉장히 거기 그 좀 예약해서 가려고 하면 사실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기다리는데 순번도 있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데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2014년도에 이거를 여기에 만들 때 아마도 이 경찰청이 거기 학현인가 봐요. 주민들이랑 공청회를 통해서 수련원 내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농산물 우선적으로 판매 뭐 이런 일종의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뭐 공적인 문서를 갖고 작성한 것도 아니지만은 약속을 그리고 또 거기에 사실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리원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청소원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2019년도에 거기 개원하고 나니까 실제로는 약속을 안 지킨다. 경찰청이 지역 농산물 판매장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약속을 5년째 안 지키고 있고 이렇고 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아니 거기 시끄럽게 왜 놀러 오는 사람들 시끄럽게 그러느냐. 어차피 뭐 제천 수련회 그 놀러 오는 사람이 그 원이나 이런 사람 결정권도 없는데 그러면 경찰청 앞에 가서 그 시위를 하던 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행안부 앞에 가서 하지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거기 시골에 있는 노인네들이 그러면은 그 차 대절을 갖고 그 연세 드신 분이 그 경찰청 서울 와서 그 앞에서 시위하고 뭐 기동대들이랑 몸싸움을 하고 매번 집회 시 신고해 갖고 그러라는 얘기인가요? 그 못해요. 그 돈을 누가 감당을 합니까? 그 대절 비용 누가 감당을 합니까? 그 농사는 안 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수련원 앞에서 이렇게 확성기 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놀러 가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제천 시민들은 이 뭐 어차피 이 사람들 와서 돈 쓰고 그러는데 이미지 안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시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 실제로 피해를 보는 확연히 그 주민들이고 이 사태의 원인은 경찰청 당시에 2014년도에 누군지 몰라도 그게 이제 뭐 경찰청장이 약속을 한 건지 지가 혼자 약속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행안부 장관이 약속을 한 건지 아니면 누가 뭐 한 건지 모르죠. 어쨌든 그거를 이제 문서로 만들어 갖고 뭐 이렇게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문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이게 공개 입찰을 해야 되고 안에 들어오는 거는 또 채용 같은 경우 이것도 우선 채용했다 또 이제 뭐 약속 법적인 위반을 근데 그거는 경찰 애들이 2014년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약속해 주면 법적인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이 조달청이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걸릴 수 있고, 함부로 못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 뭐냐? 이 새끼들이 그러면 제천에 있는 그 주민, 학현리 노인네들을 기망했다는 거냐? 사기쳤다는 거냐? 결국 사기친 거죠. 그럼 원인의 제공자는 걔네들인데, 2014년도에 뭐 경찰청에 있는 누군가가 가서 인사 아니면 거기 책임 있는 뭐 차장이든 충북청장이든 가서 했다고 하면은 걔가 한 것은 책임을 안 져도 되냐? 지금의 경찰청이. 아니, 안 되죠. 그거는 경찰청을 대리해서 약속을 한 거라면 최소한 약속을 지켜야죠. 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경찰청에서도 이 공간은 못 내주고 아니면 몽골 텐트처럼 그 앞에 이렇게 좀 뭐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개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 모르는 노인네들을 이게 손 비틀어 갖고 그건 옛날 방식이죠. 진짜 군사정권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노인네들 해는 걸 막 힘으로 억누르고 정보과 형사들 동원해서 조지고 막 하고 또 어르고 달래 갖고 해고 나서 뭐 하면은 또 약속 난 한 적이 없다 법이 그렇다라고 해갖고
그러다가 이제 시위하다가 하나둘씩 노인네들 죽고 그러면 이제 뭐 조용해지고 그 중에 좀, 뭐 이것저것 영어 좀 약간 좀 타협해 그러면, 이게, 이게 진짜 그 군바리 새끼들, 그 정권 잡고 또 권위주의, 그 깡패 새끼들, 뭐 검사 새끼들이든 뭐 경찰 뭐 분야보다는 이 배웠다는 힘 있는 새끼들이 정권 잡고 나서 그리고 또 뭐 걔만 들면 그런 거 하죠. 운동권 애들, 소위 문재인 애들 그런 류에 있는 찌끄러기 86놈들도 정권 잡아서 똑같은 짓, 뭐 몰랐지도 않았을 거라, 모르진 않았을 거라, 뭐 다 무시한 거죠. 뭐 제천에 노인 애들 뭐 손 비틀어 갖고 뭐 하는 거야 뭐. 국가가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약속도 안 지키고, 뭐 그 약속 내가 한 것도 아니야. 어차피 그거 뭐 법에 위반되는데 근데 조금 뭐 해주겠어. 이렇게. 근데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벌판에 몽골 텐트 몇 개 있어. 그거 누가 와서 사요? 이거 뭐 대충 뭐 임시직 뭐 몇 달짜리 1년도 안 되는 거 청소원 뭐 한두 명 그냥 뽑아줘도 되는 거, 뭐 별로 그렇게 뭐 법에 어긴다는 것도 아닌, 응? 그런 것도 아닌데 해주지도 않고 귀찮으니까. 생 양아치들이죠 이게 진짜. 국가가 국가인 것은 최소한의 시민들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신뢰, 그것이 결국은 공동체,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 노인네들 왜 거기서 시끄럽게 우리 골프 치고 뭐 여기 와서 너기서 편안하게 고기나 구워 먹고 놀라고 하는데 시끄럽게 막 뭐 떠들고 막 뭐 저기 확성기 틀어놓고 막 이게 뭐냐 장성거기 뭐냐 막 이러냐 기분 잡치는데 막. 청풍호, 제천의 청풍호 굉장히 그 경치도 좋고 휴양지 좋습니다. 저도 놀러 가고 싶어요 거기. 제천 저도 근처에 한번 가봤어요. 뭐 저 때는 그 이 제수전이 없었으니까. 근데 술은 없을 때 그 저기 그 청풍 쪽으로 쭉 갔는데 어쨌든 결자 해지다. 이건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 중앙정부가 나섰던 경찰청장이 나서야 되겠죠. 당연히 주무부서니까, 뭐 이익을 보는 자들이니까. 그럼 법규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은 뭐 말하자면 법무부라든가 국회를 지들이 설득을 해야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때는 잘못한 것 같다. 근데 또 뭔가 좀 우리가 좀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뭔가라도 보상책이라도 이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 원칙 공정함, 이게 어디가 있습니까? 힘 있으면 답니까? 힘 있으니까 다 이 힘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팔 비틀고 그냥 나쁜 놈들, 시끄럽게 하는 놈들, 그냥 이 시위하는 그 뭐 별거 아닌 노인들 이렇게, 그럼 끝입니까? 그게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그런 새끼들이면 애초에 경찰하지 마십시오. 어디 동네 양아치들 하세요. 네. 어쨌든 이인 건데 사실 뭐 여 얘기 하다 보니까 사실 옛날 제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원래 있던 사이버 대학을 나온 후에 뭐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여러분 뭐 제가 이름만 얘기해도 하면 사이버대 총장을 제 아주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뭐 요는 그겁니다. 네가 그 학교 지금 있었던 사이버 대학에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냈는데 뭐 원래 있던 데가 100명 되던데 제가 나올 때 700명 넘게 7배를 키웠죠. 그리고 돈은 뭐 몇십 배를 벌어줬죠. 어쨌든 뭐 근데 기존에 있던 그 학교놈들이 뭐 그 내용은 뭐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별로 뭐 의지도 없고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뭐 그걸 보고 이제 자기네 학교에 있는 경찰 관련된 과도 비슷하게 좀 운영을 해보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믿었죠. 그래도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사이버 대학의 총장이고
사회적 명망도 있고, 또 저를 소개시켜준 사람, 네, 또 얼굴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믿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커리큘럼 뭐 이런 것들 싹 다 제가 거의 한 10년 넘게 이게 가지고 있던 모든 거를 다 싹 전수를 해줬죠. 뭐 그 시간 동안 아마 그런 건 돈으로도 주고도 못 살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안면을 싹 바꿨어요. 안면을 바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연락이 안 돼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갖고, 야, 이런 생양아치도 있나?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사이버 대학의 총장이기도 하고, 야, 이게 뭐 사람의 일이라는 게 진행하다가 틀어질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미안하다, 뭐 사실 이렇게 됐다. 그 정도도 안 되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냥 생양아치였던 거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어느 뭐 유명한 대학에 그 퇴직한 뭐 그 이름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는 그 사람을 데려왔더라고요. 뭘 하든 뭐 그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글쎄 뭐 제가 뭐 어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학교의 그 경찰 관련 과도 별로 그렇게 장사가 안 돼요. 뭐 사실 뭐 생각해 보시면은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노하우가 있어도 그거를 발전시키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제가 사실 그 인적인 약속까지도 거기서 받았죠. 물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를 데려오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 라는 걸 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 과의 그 세팅 같은 걸 다. 사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야, 문서로 약속한 거 있어? 야, 녹음한 거 있어? 증거 있어? 뭐 네가 알아서 이렇게 저기 쭉 다 떠들어 댄 거를 왜 등신같이 하고 네가 등신이지. 결국 그 꼴이 된 거죠. 생각해 보시면 이 제천 학현의 이 촌노들, 이 주민들이 그러면 경찰청 거기에 있는 한테 야 저기 문서하고 공증하고 막 이렇게 해 주십시오. 탁 그랬어야 될까요? 사실 그랬어야 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경찰 제복 입고 경찰청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게 더 이상하잖아. 각서를 쓰던 아니 뭐 합의서를 하던. 이게 다 근데 이게 법에 지금 뭐라선 법에 어긋나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잖아. 뭐 이제 제 건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뭐야 이게? 그, 그 공증서를 받았어야 됐나? 녹음을 했어야 됐나? 이게 사람이 배운 것과 아니면 뭐 사회적 위로 뭐 이런 어느 뭐 총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하고 그런 인간들도 사기치고 그런 인간들은 거짓말하고 이익에 따라 사는 거면 그 뒤로 한 몇 달 정신이 멍했죠. 물론 사실 그리고 뭐 그냥 잊어버렸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 며칠 전에 비슷한 일이 어떤 좀 괜찮은 학교에서 경찰 관련된 이런 학과에 세팅을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비슷한 이 업계 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인사 관련된 일은 최대한 조용히 진행해야 된다. 왜냐? 이게 이런 거를 떠벌리고 그러면은 그 어떤 새끼들이 이제 시비 치고 그 시기하는 놈들이 막
중간에 방해놓고 막 나쁜 소문 퍼뜨리고 이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느 학교의 교수로 또 지원하고 뭐 스텝 1, 스텝 2, 스텝 4까지 해도 사실은 뭐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정이 된 후에 뭐 탁 이게 사실은 뭐 일반적인 이쪽에 관련인데 웃기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뭐 교수 자리라든가 아니면 그런 좋은 자리들은 그 단계에서 이미 지역 국회의원 아니면 힘 있는 애들 뭐 대표적으로 정치인들 아니면 관료들 이런 놈들이 얼마나 회방을 많이 넘습니까? 왜 우리 쪽에 안 뽑느냐 아니면 왜 이런 쪽에 경력자 안 뽑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우리 그 경찰서장 쪽에 안 뽑느냐 아니면 왜 우리 또 좋은 저기 변호사에 있는데 이거 왜 안 뽑느냐 아니면 우리 쪽 뭐 학교 나오는 애 안 뽑느냐 이건 재미없어.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 나가리 시키기도 하고 온갖 투서에 막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애초에 그럴 거라고 하면 싹 다 공개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얘기를 듣고 얘기를 했죠.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양아치 같은 새끼가 내 뒤통수를 쳤다. 그것도 이름만 알면 그 유명한 총장이란. 막 이제 본인들은 아니라 그런 거예요. 뭐 그건 뭐 당연히 신뢰할만 하니까.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문서로 받을 수도 없고 원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믿고 가는 건데 단 이제는 저도 그렇지 않다. 왜? 다 공개적 오픈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느 그래도 괜찮은 사이버 대학의 그 학과 세팅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다. 저는 합법적으로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사람도 모으고 가장 최고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또 사람들도 오면서 그 과든 아니면 그 학교를 최대한 제가 있었던 과거 10년 가까이 있었던 그 학교의 극과 못지않게 최고로 만들 자신 있고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뒤통수 맞을 수 있지만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용히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근데 결국은 그것도 뒤통수 맞은 거고. 그리고 어느 뭐 학과의 교수의 이런 걸 공식적인 절차를 받고 해도 역시 결국에는 힘 있는 놈들한테 뒤통수 맞고 뭐 하는 거고. 사실 이게 뭐 제가 지금 뭐 요청받고 하려고 하는 게 불법적인 일도 아닙니다. 뭐 이거 공개적으로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나 이런 일 한다. 나 뭐 괜찮은 사이버 대학으로부터 경찰학과 전공에 대한 세팅을 요청받았고 뭐 그것이 프로파일링 과정이 되든 과학수사 과정이 되든 아니면은 이게 이제 뭐 지금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조금 더 탐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경찰 입시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 뭐가 되든 시대의 요구에 맞고 원칙에 더 맞는 그런 거를 할 생각입니다. 뭐 중간에 해방 넣으려면 넣으세요. 제가 아는 양아치 새끼들, 이 업계에 있는 많은 양아치 새끼들이 있고 제가 뭔 일 하면 계속 시비 거는 놈들 많습니다. 뭐 댓글 다는 놈 많고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해방 넣으세요. 해방 넣고 생 지랄을 하도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원칙과 저 열정이 이길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고 그걸 만들어 왔고 당당히 제 실력을 보였고 그 학교에서 또 그 뒤로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았다고 해요. 근데 세상에 운만 좋아서 어떤 일을 성취했다? 그건 넌센스죠. 세상에 운만 좋아서 될 수 있는 거는 운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운도 있는데 그 운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많은 사람들 운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운을 지 능력으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한 거는 어쨌든 제천 경찰 수료원 그 시골 노인분들의 이 안타까운 그것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찰청의 어떤 새끼들인지 모르지만은 참 양아치 같은 새끼들, 약속도 안 지키고 힘없는 사람 비틀어 갖고 결국은 이렇게 하는 그거 보면서 제가 요새 요 며칠 사이에 처한 아니면 좀 맞닥뜨린 것과 그리고 과거에 제가 뒤통수 맞은 거부터 시작해 갖고 약간 살아온 거 이렇게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뭐 인생은 원칙, 당당함,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좀 더 나은 어떤 걸 통해서 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편법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써도 사실은 다 소위 뽀록이 나는 거고, 뭐 그런 과정에서 시비 거는 놈들, 힘 있는 자들, 뭐 그게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어느 학교의 총장이든 어느 학교 교수든 어느 학교에 뭐 하는 뭐 어떤 뭐 검사든 아니면 이런 힘 있는 어떤 로펌이건 그냥 내 앞길 가는데 그냥 작은 돌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차고 가면 돼요. 아니면 그냥 쓱 툭 치고 가면 되는 거죠.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부터 제가 우리 작가님들, 드라마 작가나 시나리오 작가나 소설 작가님들을 위해서 일종의 다양한 말씀을, 그게 범죄 장면에 대한 재구성에 대한 조언이든 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지난주 했고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돈 안 받고 재능 기부로 당당하게 제 소신을 가지고 오늘은 요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경찰 수련원의 그 사태가 긍정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올려봤습니다.